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이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이 청약 제한이 없고 또 세금 혜택 때문에 이 투자처로 각광받았는데요. 이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는 주거용 대안으로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분양을 끝내고 준공도 앞두고 있었는데 이 돌연 규제가 강화되면서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 홍경표 기자가 현장 취재해 왔습니다. 앞서 취재 파일에서는 이제 롯데건설이 마곡 지역에 지어놓은 그 생활용 숙박시설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었는데 네. 이번에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문제가 불거졌다고요? 네, 제가 직접 찾아가 보니 대부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 안산의 반달섬 등지에는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 (MTB) 조성을 이제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는데요. 네네. 이미 줄줄이 고층 빌딩이 좀 들어서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 시와 MTB는 시흥시가 안산시가 이제 시와호 간석지를 관광 휴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여기에 최근에 논란이 되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 이 현대건설이 짓는 힐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1차가 있습니다. 네. 생활형 숙박시설은 우리가 주로 레지던스라고 부르는 건물인데요. 예. 이 라군 인테라스 1차는 내년 4월 준공 예정인데 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게 되어서 이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네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기는 안산 반달섬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현재 이렇게 고층 빌딩이 올라가 있고 주변에도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지만 상당수가 비어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입주 예정이지만 정작 분양받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안산 반달섬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자들을 만나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뭐 전세를 주거나 아니면 매매를 통해서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전입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입주도 어렵고 대출도 그만큼 나오질 않아서 입주가 다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잔금 같은 경우는 현재 대출이 많이 어렵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은행에서 그 불안전한 상품이라고 해서 대출 자체가 좀 많이 어렵고요. 되더라도 일반 분양가의 30에서 40% 정도만 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분양 받으실 때 이렇게 입주가 못 될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은 일단 입주할 때 제일 먼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게 이 미국의 블루리본급의 어떤 외국인 학교가 유치된다라는 걸 굉장히 대대적으로 됐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퀄리티가 높은 학교라는 것들을. 그러고 그 학교가 들어오는데 입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숙박을 보고 하고 생긴 것도 보면 좀 주상복합형에 가깝지, 이 거대한 건물이 숙박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이 시행시공업자들이 당시에 요게 분양될 때쯤에 했던 광고 문구가 있어요. 마곡도 그런 광고를 했었고 이 라군도 그런 광고를 했었는데 어떤 거냐면 규제 전 마지막 생활 숙박 시설이라는 말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망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국가에서는 2021년 10월 14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용도 변경 특례를 준다는 발표를 했었고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은 용도 변경은 그냥 가서 그냥 하면은 손쉽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그래서 이곳과 마곡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다, 여기 살 수 있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대거 분양이 몰렸던 거죠. 근데 최근에 롯데 마곡 같은 경우는 그
부지 계획이 변경이 돼서 오피스텔로 가능하다 이런 게 나와서 지자체에서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 같은데 안산시에서는 아직 그런 입장은 좀 보여주지 않는 건가요? 기대감을 갖고 안산시에 연락은 해봤지만 안산시에서는 마곡과 안산은 별개의 이야기라고. 각 지자체별로 이제 또 이 주차장 기준이 또 다른데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의회에서 조례로 해가지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지방자치 단체에서 또 그거를 또 풀어주기 어렵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 조합 대표의 인터뷰 내용 보고 왔는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뭐 시행 사업자가 어떤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이 쉽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제 투자에 나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이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는 데서 주거를 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이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건물입니다. 뭐 레지던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취사도 가능하고 뭐 생활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죽어 사는 것이 불법입니다. 오. 이 전세나 월세를 두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예. 단속을 하거나 페널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이 부동산 호황기와 규제 빈틈을 타고 이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네네. 집과 비슷하지만 집만큼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주택 대체제로 또 각광을 받았는데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에 들어가서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를 강화를 했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 매년 공시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올해 말까지 처분이 유예됐다고 하지만 법이 실제로 시행된다고 하면은 분양받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암암리에 주거용으로 쓰다가 뭐 다른 규제가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2021년부터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막힌 거군요. 물론 이제 뭐 가장 큰 피해자들은 아마 이 분양을 이미 받아놓은 수분양자들이겠죠. 맞습니다. 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 라곤인 테라스 1차가 완공되더라도 입주를 못하게 됐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 라곤 인테라스 1차의 경우 최고층이 무려 49층입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로만 2,500호실 규모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파트로 치면 진짜 대단지 규모네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웬만한 아파트 대단지로 이제 대규모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라곤인 테라스 1차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를 주거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믿고 분양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근데 주거잉이 안 되니까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숙박업 등록을 한다고 해도 말 그대로 거주는 불가능하고요. 이 장기 숙박과 거주의 명확한 법적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 혼란을 또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또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분양자하고 또 사업자 사이의 법적 분쟁도 예고돼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수분양자들이 이 시행사와 분양 대행사 현대건설을 상대로 이제 계약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당시 이제 분양 대행사는 단순한 숙박시설인데 주거시설로 홍보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홍보 리플렛에서 주거 공간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홍보 영상에서도 주거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를 했다는 것이죠. 인근에 이제 명문 학교가 입지해서 입학할 수 있는 것으로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뭐 아까 그 인터뷰에서 뭐 미국 국제학교가 들어온다고 했죠. 아까 그 영상에서도 아파트라는 문구가 또 들어가 있었고요. 그렇게 오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도 또 청구를 했고요. 또 수분양자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용도 변경과 대책 마련 등을 이제 안산시에 요구를 하면서 안산시청 앞에서도 안산시 소극행정 규탄 집회 시위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연봉선 안산시와워 힐스테이트 라곤 인테라스 1차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들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주거를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걸로 해제 소송을 진행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학교나 과대 광고로 인해서 생긴 피해로 소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창 이제 이 분양을 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시행사는 계속 이제 위탁사에 일정 수수료만 내고서는 장기 계약을 해서 살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그건 엄밀히 다른 것이라서 자가 셀프 숙박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면서 이건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되면서 소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건설사 입장은 왜 우리를 상대로 하느냐라는 좀 황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그 이유가 뭐 일부 그 생활 숙박 시설인 것이든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우리는 주어진 도면대로 건설만 할 뿐인데 왜 우리가 대상이 돼야 되나, 이런 논리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책임준공에 5천억 이상의 돈을 조달을 현대건설에서 조달을 한 걸로 아는데, 그만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인 문제를 살펴보지 않고서 이 책임 시공을 맡았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행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상의 뭐 벌금을 매년 내면 뭐 거주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네, 이런 논리인데 뭐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화날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시화 그 MTB, 그러니까 멀티 테크노빌리 지역에 있는 그 안산 라군 인 테라스 1차 입주 문제를 살펴봤는데 네. 어떤 다른 단지들 상황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달섬에는 1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2차도 있는데요. 여기도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2차는 현재 분양 중인데 분양률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이 최고 49층이고 총 191실입니다. 네네. 2026년 입주 예정인데 여기도 당연히 이제 주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곤인 테라스 1차와 2차를 비롯해서 지금 한 대략적으로 7,000호실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반달섬 단지에 지어지거나 이미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제가 이제 현장에 가봤을 때도 높은 이제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서 있었는데 이걸 다 채울 수 있을지도 상당한 의문이 들었어요. 네네. 거기다 생활형 숙박 시설이기 때문에 이 주거가 불가능하니까 이 안산 반달섬 시와 MTB가 텅 빈 유령 도시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2단지는 뭐 1단지 상황을 보면서 아예 네. 분양에서부터 미달이 난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그 마곡 네. 지역의 롯데캐슬 르웨스트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또 이야기 드린 바 있었는데요. 네. 취재 파일에서 이 서울시 마곡지구의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형 숙박시설도 올해 입주가 예상이 됐었는데 입주가 불가능해서 이제 입주 대란이 우려됐었고 소송까지 비화가 됐었죠. 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변경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 서울시가 지난달에 롯데캐슬 르웨스트에 대한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한 것을 허용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가결을 했어요. 네네. 변경이 건립돌이 되었던 주차 기준도 완화가 됐고요. 이제 강서구의 심의만 거치면 최종적으로 오피스텔 전환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네. 이번 그 사례를 좀 참고해서 어떤 네. 다른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갈등도 이 오피스텔 전환 같은 걸로 좀 해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주거가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오피스텔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이게 지방자치단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필요하고요. 또 오피스텔에 맞는 건축 기준도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이미 지어지거나 지어지고 있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로서는 좀 지기 쉽지가 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미래,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을 허용했는데 이게 좀 생활형 숙박시설 시장에 좀 미칠 영향은 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말은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는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주차장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분양받은 분들이 뭐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분양을 받았고 주택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거용으로 합법적으로 전환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비아파트 시장, 전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계약받은 분들 순평도 튀게 되고 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원칙대로 법대로만 하지 말고 이미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일시적인 1년 동안이라도 해서 이렇게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들어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좀 생활형 숙박시설 앞으로 좀 문제 해결 방안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는 법적 개정이 좀 필요한데요. 이게 주거용으로 갈지 아니면 진짜 숙박시설로 갈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숙박으로 간다면 한시적으로는 용도 변경을 허용해 주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주거용으로 혼재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계속 해주려고 한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할 수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예 그냥 네. 법을 개정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앞으로 좀 생활형 숙박시설 이 좀 투자를 봤을 때 좀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결국 공은 정부한테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합법화해 준다면 뭐 숙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합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면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처럼 숙박으로만 사용해야 되고 주거용으로는 뭐 일시적으로만 허용해 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에선 홍경표 기자와 함께 이 안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실태와 갈등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생생한 부동산 현장 소식 또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